외국인 카지노 이전을 통한 대형화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사실상 회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신에 제주특별법에 카지노 허가 갱신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수도공사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라산 중산간에 관리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오랜 기간 불법 소각이 이뤄져 온 현장이 발견돼 제주시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양돈 농협이 돼지 부산물을 농가에 퇴비용으로 제공해 불이를 빚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카지노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의원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신 도의회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에 카지노 허가 갱신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카지노 이전과 면적 확장을 제한하는 내용보다 갱신 허가제 도입이 쟁점이었습니다. 의원들은 5년이나 10년마다 카지노 사업 허가를 다시 받도록 하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카지노를 퇴출시킬 수 있어 관리 감독이 수월해지고 구조 조정도 가능하다며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그 면허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지역사회 기여라든지 도민고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탈세라든지 자금 세탁해도 5단계, 6단계 갱신 허가지도 예전에 이거 제도기산 내놨던 것인데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언제 될 거야? 이거 다 된 다음에 이거 한다? 제주도도 제도 도입에 공감한다며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입을 할 수 있다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이든 7년이든 협의하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카지노 이전 제한 조례안은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부결시킨 대신 갱신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업체를 타겟으로 해서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카지노 산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의원들의 입장차가 팽팽하고 복합 리조트 개발 추세를 감안해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지만 여론을 의식해 갱신 허가제를 내세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부근 해양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은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결과 해저 퇴적물 1kg에서 검출된 니켈 수치는 재작년 52.4 마이크로그램, 올해 64.3 마이크로그램으로 주의 기준치인 47 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촌에서는 납 검출 수치가 지난 2016년 9.1에서 올해 184.6으로 급등하는 등 해양 환경이 악화되는데도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수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도내 곳곳에서 하수관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투입된 예산만 9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낡은 하수관 교체 공사가 진행된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입니다. 상하수도본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90억 원을 들여 이 일대 하수관 30km를 교체했습니다. 이 공사에는 모두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공무원 2명이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7년 당시 하수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업체로부터 각각 현금 1,000만 원과 수차례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갔다 오긴 했는데 그냥 진술만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사실보다도 그쪽에서 이제 조사를 하면 나올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면 되죠. 업체들은 현장 점검이나 준공 검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업체 관계자들은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감독 부서합니까? 사업본부가 감독 부서고 돈을 집행하고 뭐 하니까 뭐 몇천이 뭐 왔다 갔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경찰은 지난 24일 해당 공무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수첩 등을 확보하는 등 공사 관련 비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함께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민 사업에서 도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34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도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검토 의견을 전혀 보완하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부동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 논평을 통해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공론화 조사를 추진하는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가 공론화 청원을 채택하고 민주적 절차로 추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며 지난 2월 중앙당과 국토부의 당정 협의 결과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 중턱에 불법 소각시설이 발견돼 제주시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건축 폐기물을 상당 기간 처리해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한라산 중턱에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에 콘크리트, 벽돌까지 각종 건축 폐기물들이 산을 이뤘습니다. 쓰레기가 야적된 앞에는 커다란 구덩이가 파였고 쓰레기를 태웠는지 까만 재가 쌓여 있습니다. 불법 소각시설로 추정됩니다. 5톤차니까 그 크잖아요. 5톤차 그 직회로 있는 거 그래갖고 철거한 것을 그래갖고 이것은 이제 분리수거한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세차 갖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한쪽에 쌓아놓은 잿더미가 가슴 높이까지 쌓인 것으로 보아 상당 기간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 사무실로 추정되는 컨테이너까지 있지만 인적이 워낙 드문 데다 주변에 CCTV도 없어 누가 버렸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버리거나 태워도 실제 처벌까지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불법 소각의 경우 과태료가 50만 원이 전부이고 무단 투기는 10만 원에 그칩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사업장 한 곳에서 5톤 이상 버린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 데다 폐유와 성면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도 불에 타고 나면 증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 소각에 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소각을 해온 걸로 보이는데 이거 정확하게 어떤 쓰레기가 소각이 되어 있는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기물 무단 투기로 형사처벌된 경우는 한 해 10건 안팎. 제주시는 불법 소각시설을 운영한 업자를 찾아 불법 소각 규모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중산간 지역에 돼지 내장 수십 톤을 야적해 놓은 현장이 확인돼 서귀포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양돈농협에서 이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맡겨야 할 돼지 부산물을 무단으로 개인에게 넘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방산이 내려다 보이는 중산간 들녘에 임시 야적장이 설치됐습니다. 근처에 다가가자 악취가 코를 찌르고 파리떼가 요란합니다. 천막 안에는 톱밥에 섞인 돼지 내장 수십 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돼지 부산물이 썩어가고 있는 이곳 일대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굉장한 이 악취가 나서 이게 무슨 냄새가 해서 이쪽으로 좀 들어와 봤더니 뭐 부산물을 완전히 이렇게 팩이 이렇게 덮어서. 이 마을 주민 김모 씨가 농장에 퇴비로 쓰겠다며 양돈 농협으로부터 돼지 부산물을 받아와 쌓아둔 겁니다. 지난 8월부터 농협에서 무상으로 받아온 돼지 부산물은 모두 40톤.
한 포에 한번 2, 3천 원 줘야 돼요. 보리철랑이나 보리. 네. 그러면 이거 밭에 뿌려주면 상당히 좋더라고. 밭이 거름이 되고. 그거 쓰려고 했는데. 도축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 부산물은 일부는 식용으로 유통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맡겨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양돈농협은 계약 맺은 위탁업체의 가동률이 기계교체 등으로 떨어지자 무단으로 개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계 교체 작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가동이 이제 100% 진행이 되지, 가동률이 100%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민이 네. 밭에 퇴비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양돈농협은 취재가 시작되자 김 씨에게 제공한 돼지 부산물을 전량 회수해 규정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양돈농협의 폐기물 배출업체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한데도 오히려 탄력 근로제를 확대해 노동시간을 늘리려 하고 있다며 다음 달 예고된 총파업에 제주도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곶자왈 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제주자연체험파크의 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자연체험파크는 곶자왈 훼손 논란이 있었던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을 가족형 자연 테마파크로 설계를 변경해 다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전히 사업 부지가 곶자왈 경계안에 포함돼 곶자왈 파괴가 불가피하다며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과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는 대입수능 정시 확대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시 확대는 수능 위주의 입시 경쟁과 사교육 증가로 이어지며 토론과 학생 참여 수업을 강조하는 현재의 교육과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